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 정용혁입니다. 벌써부터 모기가 등장했습니다. 저도 손가락 끝이 물려 무척 가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모기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텐데 아이들에게는 모기의 존재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가려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긁어대다 보면 2차 감염의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모기에 물린 경험이 적어서 피부가 즉각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얼음팩으로 가려움증을 미리 예방해 주거나 치료용 밴드를 붙여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기도 쫓고 향긋한 꽃내음까지 맡고 싶으시다면 아래향이라는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향 꽃의 향이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이기 때문에 모기를 쫓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의 동향을 알려드리는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요즘 국내 가요계에서는 소녀시대 열풍이 대단합니다. 자동차에서도 소녀시대만큼이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차인데요. 자동차의 판도까지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소형차 열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들보단 경제적이고 연비 좋은 소형차들의 판매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형차 생산이 약한 GM과 포드는 새로운 소형차 개발과 라인을 개조시켜 소형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토요타와 이를 바짝 쫓고 있는 폭스바겐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기적인 판매 전략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폭스바겐은 오랫동안 소형차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차량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CO2를 조금 배출하는 소형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폭스바겐의 차량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본사에서는 폴로 모델을 올해 6월 정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개발한 컨셉카 업에 대한 개발도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골프 TDI 모델이 지난 1, 4분기에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국내 소비자 역시 컴팩트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올해 골프 6세대 모델을 10월 정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소형차와 경차의 판매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의 소울과 경차의 모닝은 세계 판도를 따라가듯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닝은 지금 작년 내내 국내 승용차에서 판매 1위를 달려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국내 어떤 유사차보다도 단연 1위에 서 있습니다. LPG 차량까지 또 출시가 되어서 연료 조감 효과는 획기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형차와 경차의 판매는 꾸준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형차 인기는 어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차 시대를 맞아 대형차가 많은 포드도 기존 생산 라인을 개조해서 소형차 생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국내 브랜드들도 기존 소형차와 경차 모델로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디젤 차량이 화려하게 기원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디젤 차량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당당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던 경유값이 1,3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휘발유 값과의 격차도 다시 벌어지면서 디젤차 구입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디젤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환경 개선 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국내 디젤 차량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젤 하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승용차에 비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출력이라든가 토크량이라든가 정숙성에 있어서 거의 승용차 수준과 다루어 봤을 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차 브랜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젤 모델은 바로 현대기아의 소렌토R. 출시 이후 하루 300대씩 팔리고 있을 만큼 그 인기는 상당합니다.
먼저 소렌토 R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약 누적량이 지금 11,000대 정도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금 출하되는 양이 300대 규모이고 매일매일 계약 들어온 양이 약 지금도 한 4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 지금 계약을 하셔도 통상 2달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소렌토 R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터당 연비가 14.1km를 뛰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휘발유차 대비 통상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형 승용차를 운행하신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연간 30% 이상의 연료 조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의 성능 개선과 가솔린보다 저렴한 유류비, 그리고 정부의 환경 부담금 면제로 디젤 차량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경유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환경 부담금까지 면제해주고 있어서 디젤 차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소렌토 R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디젤 차량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교통사고 소식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행여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자동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실습장이 어린이 대공원에 개장되었습니다. 3,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지어진 어린이 교통 안전체험 실습장인 키즈 오토파크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시설 건립과 운영을 맡았으며 한국생활안전연합회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위탁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해 바르게 알고 보행자의 입장과 운전자의 입장에서 체험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키즈 오토파크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체험과 보행안전 교육 실습, 그리고 어린이 모터카 주행 체험 등 철저하게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아이들이 자동차를 운전해 보니까 더 재밌어 하고요. 실질적인 이런 신호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학교 앞이나 집 앞에서도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키즈 오토파크는 6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키즈 오토파크 홈페이지나 현대차 블루멤버스 또는 기아차 큐멤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키즈 오토파크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이들 손잡고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혜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경찰청이 50년 만에 신호등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요. 대학 축제에 기아의 소울과 포르테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자동차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한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이색 자동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축제 기간인 20에서 22일 열렸던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디자인 동아리 라이트온 학생들이 기아차의 소울과 포르테 외관을 꽃과 물결 무늬 등 다양한 패턴으로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차의 컨셉은 소울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여성 드라이버를 저희가 겨냥해서 아무래도 여름날이고 화창한 봄날에 맞게 꽃무늬를 한번 꾸며봤고요. 포르테는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앞에 라이트도 날카롭고 그래서 옆에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불꽃 무늬도 해봤고 옆에는 어떻게 아스팔트 무늬같이 스포티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할 일을 저희가 직접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꾸며본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작업하면서 이틀 밤도 새고 4일 밤도 새고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기아차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인 소울과 포르테를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창의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더해 미래의 자동차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소울과 포르테의 세련된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고
이를 대학 축제 현장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전시 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시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통신호등 디자인이 50년 만에 바뀝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시미관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의 교통신호등과 신호제어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후 교통량이나 주변 환경의 고려 없이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돼 현대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새 신호등 디자인 시야는 세 가지 형태인데 투박한 검정색 테두리는 세련된 느낌을 주는 회색이나 진회색 등으로 바뀝니다. 또한 신호제어기도 투박한 덮개 등을 없애고 검은색 테두리도 회색이나 진회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교통신호등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 개선된 디자인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신호등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커멓고 투박해서 도시 미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개선된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된 도시 경관에 일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홍익대학교의 축제 현장에서 만난 기아의 소울과 포르테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른 느낌의 자동차였습니다. 이 새로운 느낌의 자동차들은 학생은 물론 기아 자동차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컨버터블 자동차에 대한 소식인데요. 컨버터블을 즐기기에 최적의 시기인 요즘, 국내에서는 어떤 컨버터블 바람이 불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차 지붕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질주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네, 컨버터블의 가장 큰 매력은요, 오픈 에어링에 있습니다. 오픈 에어링은 이제 저희가 탑을 열고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수 있는, 그 탑을 열었을 때는 시야가 또 크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쾌감이나 즐거움이 그냥 닫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컨버터블은 가격이 높아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웠지만 최근에는 3천만 원대 컨버터블이 등장하면서 구매층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즘 가장 큰 동향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탑이 많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요새는 이제 하드탑으로 많이 이제 고객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메이커들이 소프트탑에서 하드탑으로 많이 변경을 하는 추세이고요. 이는 이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하드탑에 있어서 더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뭐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예전에 소프트탑에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드탑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드탑을 이제로 변동되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디자인의 이제 부자연스러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뒷부분에서 탑이 열렸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혀 어색함 없이 처리하느냐가 이제 메이커 간의 가장 큰 컨버터블이나 로드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안점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용적인 컨버터블 모델 중 베스트셀링은 푸조의 207cc입니다. 이 모델은 가격이 3,600만 원으로 지난해 400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또 버튼 하나로 25초 만에 지붕 개폐가 가능합니다. 푸조의 4인승 하드톱 컨버터블인 5천만 원대 307cc도 지난해 70대가 넘게 판매됐습니다. 또한 BMW의 328i 컨버터블도 올해 누적 판매량이 컨버터블 가운데 최초로 100대를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 상반기 새로 출시된 럭셔리 컨버터블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예전에 이제 탑을 가진 차들은 탑을 닫았을 때 되게 약간 폐쇄감이 느끼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느낄 때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포는 상당 부분을 이제 윈드 스크린, 그러니까 유리로 이제 설계를 하게 해서 탑을 닫았을 때도 마치 그냥 탑을 연 것 같은 그런 이제 밝은 느낌과 개방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또한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직분사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 연료 효율성을 높여 기존의 컨버터블과는 다른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변속이 되는 속도가 일반 수동 기어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동 기어를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이제 변속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도 출시됩니다. 평상시에는 2도어 쿠페의 스타일과 3단 하드톱을 열었을 때 컨버터블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어떤 주행 조건에서도 최상의 라이브 사운드를 위해 보스 오픈 에어 사운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장착했습니다. 포르쉐는 뉴 박스터와 뉴 카이맨을 지난 2월 출시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새로 개발한 직분사 방식 엔진을 달아 연료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보급된 만큼 앞으로 컨버터블 시장은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네, 오픈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진 컨버터블은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다양한 차종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을 앞둔 현재 수입차 업계는 새로운 모델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컨버터블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보는 시간 시승기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문턱으로 넘어왔습니다. 해수욕장도 예년보다 빠른 6월이면 전국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하면 탁 트인 바다, 그리고 그 멋진 바다로 데려다줄 멋진 컨버터블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원한 바다와 어울리는 포르쉐의 뉴박스터 S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포르쉐의 첫 경주용 자동차였던 550 스파이더의 이미지를 차용해 만든 박스터, 그 중에서도 업그레이드판인 뉴박스터 S입니다. 뉴박스터 S의 헤드램프는 한눈에 포르쉐임을 알 수 있는 특유의 크고 둥근 타원형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탑은 윈드실드와 닿는 부분에 손잡이를 당겨 잠금 장치를 풀고 센터 콘솔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10초 만에 개폐가 가능합니다. 휠 안에는 빨간색 포르쉐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습니다. 프론트에 비해 리어 컨비네어 램프의 디자인은 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LED를 사용해서 2009년 카이맨과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뉴 박스터 X의 트렁크는 각각 앞뒤로 한 개씩 있습니다. 뒷트렁크 경우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물건은 앞 트렁크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 박스터 S의 자극적인 레드 계열의 인테리어는 포르쉐가 아니고서는 채택하기 힘든 색상인데요. 이는 박스터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시트는 2009년 새롭게 선보인 통풍식 열선 시트가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엠블렘이 선명한 스티어링 휠과 그 안에 보이는 계기판은 가운데 큼직막하게 타코미터가 자리 잡고 있고 왼쪽에 속도계를 배치하는 전형적인 포르쉐 아이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그네이션 키를 돌리면 우선 뒤쪽에서 예상보다 더 두꺼운 배기음이 자극적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벌써 긴장을 주는데요. 포르쉐 엔진음은 노트라고 표현하면서 칭송하는 팬들이 많지만 사실 등 뒤에 있는 엔진이 있는 미드시 스포츠카인 박스터의 엔진음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뉴박스터 S는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인 PDK를 넣은 덕분에 이전 자동 변속기 모델보다 훨씬 도로와 운전자가 직결된 느낌을 줍니다. 일반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돌면 자꾸 궤적을 벗어나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뉴박스터 S는 마치 레일 위의 열차처럼 정확히 의도한 대로 중앙선의 곡선을 따라 돌아 나갔습니다. 서스펜션도 탁월해 핸들링과 코너링 능력을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져 일상적인 운전에서 승차감은 높아졌고 고속주행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엔진은 최첨단 직분사 방식으로 변경돼 출력은 310 마력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15마력 높아지면서도 거친 소음은 줄었습니다. 뉴박스터 S는 최고의 핸들링 머신이라는 탄생 설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력은 훨씬 강해졌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전문가 한장영 칼럼니스트의 총평 들어보시겠습니다.
포르쉐 박스타는 89년도에 발표됐던 마스다 MX-5, 다시 말해서 유노스 로드스타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0년대 각 메이커들은 소형 경량의 스포츠 로드스타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포르쉐에서도 이 바람에 부응해서 만든 모델이 바로 박스타였습니다. 박스타는 2인승의 미드식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픈바디인데요. 벤츠의 그 SLK 또는 뭐 BMW의 그 G3, G4 이 모델들과 같이 같은 시장에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9세대의 박스타 같은 경우에는 출력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정성이나 이런 데서 아주 미미한 부분 외에는 그 G3나 또는 그 SLK의 고성능 모델과 비교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열세였는데요. 이번에 2005년도에 마이너 체인지 되면서 박스타가 많은 부분이 개량돼서 이제 비로소 포르쉐의 모델다운, 다시 말해서 스포츠카 전문 메이커의 막내로서의 그 위상을 찾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시승한 박스타 S의 경우에는 295마력의 출력, 출력에 있어서도 그 카이만 그 쿠페형 바디의 카이만에 비한다면 출력은 한 10% 양보하고요. 또 그 다음에 출력 토크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더 운전하기 편하고 오픈보디라는 특성상 좀 그 스포츠 드라이빙보다는 여유로운 드라이빙에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워낙에 그 경쟁 메이커들, 특히 벤츠 SLK 350이라든가 G4 3.0이 성능적으로 많이 바투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 1,0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면서 과연 박스타로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역시 가격적인 문제가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포르쉐라는 그런 명성 값으로는 충분한 가격 차이라고 판단되는 모델입니다. 박스타 S는 절대적인 출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차가 반응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 운전자와 함께 달리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인 PDK를 장착해서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탁월한 핸들링과 코너링 능력을 구사하고 있고요. 높아진 마력에 비해 소음은 줄었기 때문에 쾌적한 승차감을 주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로드스터 차량인 뉴박스터 S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편안한 자동차 생활을 도와주는 업체를 탐방해보는 시간 모터포커스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양볕에 달궈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불쾌한 일이 있을까요? 문만 열어도 뜨거워진 공기가 숨을 탁 먹게 합니다. 그런데 베바스토 코리아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터포커스의 안상석입니다. 한여름철 오랫동안 자동차를 외부에 세놓게 되면 자동차 외부가 뜨거워지는 물론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 습기가 많아지게 되죠. 이때 에어컨 DCL을 켜도 열만 낭비될 뿐 쉽게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100년의 전통 썬루프 제조회사 베바스터가 이러한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에게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리히팅이라 하는데요. 제품의 성격,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베바스터 코리아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바소사는 그 독일 뮌헨 근처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그 독일 여러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설립된 지 약 1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통의 역사가 우수한 기술력, 품질을 기반으로 잘 아시는 그 썬루프는 세계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그 무시동 히터라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 유수 OEM 메이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그 약 43개국에 지사 내지는 공장을 두고 있으며 저희 한국에도 베바스통이라는 썬루프 생산하는 합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썬루프는 굳이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차 천정 쪽에 이제 그 유리로 뚜껑을 만들어서 닫고 열림으로써 이제 운전자 및 그 승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외부 공기를 공급할 수 있고요. 저희 그 베바스타의 모토가 그 차량 탑승자에 보다 그 쾌적한 실내 환경 및 공기를 공급하는 게 저희 회사 모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썬루프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파킹 히터, 즉 프리히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엔진 시동과는 별도의 그 난방 체계로서 겨울철에 그 시동을 걸지 않고도 차량 실내를 데우고 엔진을 예열하고 또
차량 유리의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획기적인 제품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반드시 여름철에는 그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도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의 그 블로어팬만 가동함으로써 차량 그 실내 온도를 20-30% 정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차에 탔을 때 훅 하는 그런 그 불쾌감을 좀 그 저감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쿨러를 하는 것은 이제 버스나 트레일러용으로 개발되고 아직 출시는 안 된 제품인데 저희가 낮 동안에 냉방된 냉방된 그 냉방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가 밤 동안에 그 차 시동 안 거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찬 공기를 밤 내내 그 내뿜어 줌으로써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 버스 기사분들이 차 안에서 주무시거나 지내신 시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냉방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프리히터 내지는 파킹 히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가 그 주차된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때문에 프리히터 내지는 파킹 히터 이제 두 가지로 불리고 있고요. 일단 그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소개되진 않았고요. 유럽 시장에는 많이 보편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막 소개돼서 이제 그 시장이 생성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일단 그 디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연료통에 있는 디젤을 그 이제 가느다란 호스를 통해서 그 저희 연소식 히터라고 하는데 히터까지 이제 펌프를 통해서 여기까지 끌어옵니다. 끌어오게 되면은 요 이제 번 앞부분의 플리스라고 하는 이쪽에 그 연료가 퍼지면서 또 이리로 이 팬을 통해서 유입된 공기와 같이 섞여지면서 요 버닝 체인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이 발생되게 되고 여기 이제 그 자동차 엔진의 냉각수를 이쪽으로 이제 끌어와서 이게 펌프입니다. 끌어와서 요 버닝 챔버 바깥에 있는 공간으로 냉각수 흘려주게 되면은 버닝 챔버에서 발생한 열이 냉각수를 데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워진 냉각수가 이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기존의 자동차 히터가 냉각수를 쓰기 때문에 그 히터를 통해서 차량 실내를 가열해서 난방을 하고 아울러 또 그 성에 제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냉각수다 보니까 엔진도 자연스럽게 웜업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탔을 때 굳이 예열을 하지 않아도 바로 출발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 차량 냉간 시동 시 엔진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 그로 인한 엔진 손상 및 매연 방출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여름철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부가 기능으로 여름철에도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지만 팬 모터만 타이머 내지는 리모컨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실제 한여름철에 차 내부 온도를 20-30%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 타자마자 훅 하고 나오는 열기를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차량을 탔을 때 저희가 이미 다 차량 난방이 돼 있고 실내 유리창의 성에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가셔서 긁는 것 가지고 이제 차 유리창을 긁어서 성에를 제거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그렇게 성에를 제거하다 보면 옷을 버리거나 간혹가다 미끄러진 분이 계시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격 시동기, 엔진 시동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시동을 키 꽂고 걸어놓고 잠깐 들어다 나가신 분들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차량을 분실하는, 도난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외툴이 있거나 장갑을 끼지 않고도 바로 차에 타서 바로 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0cc 디젤 승용차 내지는 SUV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를 그냥 공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시간당 약 1.6리터 정도의 디젤 경유를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게 되면은 0.3리터, 그러니까 약 5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경유를 가지고서 난방을 하고 엔진을 예열시킬 수가 있고요. 아울러 매연도 획기적으로 저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일반 엔진을 공회전한다고 봤을 때 일산화탄소는 저희 제품의 엔진 공회전 비교해서 약 100배 정도 줄어들고요. 이산화탄소는 5배, 탄화수소는 약 100배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가 지금 주차장 같은 공공장소에는 이제 공회전이 차츰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한겨울에 저희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굳이 공회전하지 않고도 차량을 난방하고 엔진을 예열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제품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저희 제품은 일단 처음 생산지 30년이 넘은 제품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혁신을 거듭한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제품에 연료를 뗀다고 해서 뭐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요.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곧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공회전을 해서 엔진을 가열하고 실내를 난방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제품이 일단 OEM도 있지만은 애프터마켓 장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이 선택해서 구매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은 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엔진 사용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히터의 경우 엔진 가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다 손쉽게 쾌적한 운전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절감 효과도 누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획기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벌써부터 고심하신다면 베바스토 코리아의 프리히터를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거나 운동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객이 늘면서 일명 자전거 폭주족이라 불리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10명에서 20명씩 줄지어 시속 4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달리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한강변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자 했던 시민들이 이들 자전거 폭주족 때문에 기분을 망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로 레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홍익대학교 축제 현장에 나타난 기아차의 차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울, 2번 뉴모닝, 3번 포르테. 정답을 아시는 분은 www.motorinsider.co.kr로 접속하신 후 모터인사이드 회원가입 경품 퀴즈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매주 추첨을 통해 친환경 4세대의 연료절감 운전장치인 아드팩 7080, 차량 사이드 밀러 빗물 제거 장치인 에어로바이저, 세계 최초 고성능 금속망 엔진 오일 필터인 메가메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